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놓쳤거나 바빠서 확인을 미처 못할 수도 있었던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공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년이 넘도록 금지됐었던 공매도가 재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시장을 크게 뒤흔들 만한 충격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가장 큰 금액으로 공매도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1.1% 정도만 빠진 정도로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그 밖에도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의 종목 중에 6개의 종목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사실상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공매도의 순기능보다는 기관과 외국인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공매도는 폐지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연구위원이 말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량주의 경우 우상향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량주의 주가 하락은 언제든지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투자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증권들은 하나둘씩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내리면서 삼성전자 투자자들의 심리를 매우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은 골드만삭스나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를 여전히 굉장히 좋고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하는 등 우리나라의 증권사들과는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신한금융투자만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이번 2분기까지 바닥을 찍고 나서 7월부터 시작되는 3분기와 4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작년의 흐름과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 삼성전자가 급등해서 반등을 시작하나 그런 분위기가 잠시 있었죠. 증권사들이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내놓자 주가는 반대로 상승 추세로 가버린 바람에 머쓱하다는 기사인데요.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증권사들의 말에 따라서 주식을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손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 사들였었는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신나게 매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후회를 하고 있죠. 행보장이 지루해서 다른 상승할 것 같은 종목들로 옮겨 다닌다는 건데요. 몇 년도 행보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인데 고작 반년 정도 행보했다고 지치고 지루하다고 해서 이 종목 저 종목 옮겨 다니면서 투자 성향을 가지신 투자자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손해만 볼 테니까 가지고 있는 돈 모두 다 잃기 전에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증권사들이나 기사나 단톡방이나 유료 리딩방 등에서 나오는 정보에 의해서 이리저리 순간순간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모든 정보는 참고용으로 활용만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본인 스스로 내려야 하는 건데요. 증권사에서 부정적인 기사를 내자마자 며칠간 개인들은 신나게 매도하고 그 순간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몰려와서 주가를 올려버리고 참 반대로 가죠. 이런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출소한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가 반도체 섹터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가석방 돼서 원래의 위치에서 열심히 기업을 위해서 힘써줬으면 좋겠고요. 가석방에 대한 보답은 나라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가지고 부지런히 갚는다는 생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국내 말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이 바뀌었다는 내용인데요.
작년 한 해 급등했던 주식시장에서 크게 수익률을 노리려는 투자에서 올해 계속되는 하락장이나 조종장 때문인지 자본 버블이 한순간에 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고위험, 고수익의 종목들을 뒤로하고 안정성이 높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ETF로 갈아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요.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한탄주의적 투기나 도박성 투자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4개의 증권사에서 동시에 한국판 ARK ETF를 꿈꾸면서 8종의 액티브 ETF를 상장시켰습니다. 상장 첫날에만 95억 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국내의 액티브 ETF도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액티브 ETF 시장은 관련 규제 탓에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판 아크의 등장은 요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관련 규제가 전무한 미국 ETF 시장과는 달리 국내는 기초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0.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초 지수를 70% 이상 추종해야 하는 만큼 30%의 비중에 대해서만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한 것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액티브 펀드는 고유 자산 운용사의 전략으로 시장 평균 이상의 기초 지수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내야 하는 상품인데 국내 액티브 ETF는 일반 펀드에서 조금 더 자율성을 준 수준에 그친다면서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의 액티브 ETF 상품에 투자 중이시거나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중 2분기의 마지막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의 주식시장의 뜨거운 상승장 때문인지 올해는 상반기 내내 사실 거의 주식시장이 변동성도 컸고 조정과 횡보장을 거듭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슬슬 조금씩 주식시장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투자 중인 우량한 기업들이나 ETF 상품들이 좋은 성과를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된 만큼 다시 시작되는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남은 시간 편안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